당신의 의사도 모르는 11가지 약의 비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마케팅 수단으로 연구 자금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임상실험을 기준으로 이용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임상실험은 통계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우연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하도록 고안된 무작위적이고 통제된 실험이다.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드 된 거죠. 난수로 이렇게 뽑는, 그 다음 통제, 컨트롤 된 거죠. 그리고 이중 맹검, 삼중 맹검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버렸다. 의사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통상 실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약회사가 주도면밀하게 미리 결과를 결정한 연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죠. 왜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특정 질병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맞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맞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게 90%잖아요. 효과 없다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걸 돈 주고 누가 어떤 의사가 합니까? 그걸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작용도 마찬가지고. 이 약에 대해서 이 부작용이 있다. 이런 논문이 맞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맞습니까? 다 그렇죠. 이건 틀렸네요. 의사들은 제약회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고용해 임상실험을 시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알겠죠? 미국에서 바보도 아니고 의사들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임상연구가 약품 제조업체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제조업체들은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1980년 제약회사들의 이 후원한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임상연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07년 그 비율은 90%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회사들도 무척 영리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거두는 업체임을 잊지 말라. 그쵸? 제가 보기에는 제약업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버는 게 마약 파는 업체들이에요. 이 비율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그 원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약의 원가. 히로뽕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것들. 그게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얘네들도 독점이니까 마약 자체가 비싼 게 독점을 통해서잖아요. 미국에서 마약이 재배가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데서 중남미 이런 애들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잖아요. 그 특허권이란 것들을 통해서 약물을 그리고 진짜 인류 그 건강을 위한다면 특허권을 폐지하고 싸게 해줘야 되죠. 물론 그것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것도 지나친 논리긴 하지만요. 막 1억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환자들 꼬셔가지고 이 약 효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건강보험 등재하게 만들고 건강보험 고갈시키고 이런 짓 하고 있죠. 보면 딱 뻔히 수가 보여요. 근데 환자들은 왜 그러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등재시켜달라. 예전에 글리백 저는 생각나서 보건대원 다닐 때 글리백이 효과 있는 것처럼 계속 해가지고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그 가격이 엄청났었죠. 등재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들은 고객이 대단히 기뻐할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가능한 최선의 연구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시킨다. 그리고 혹시 연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라면 그 연구는 결코 발표하지 않는다. 또 연구가 발표된다 해도 연구기관이 중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편리한 누락의 가장 유명한 경우가 세레브렉스라는 사례이다. 세레브렉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뇌 순환 개선하고 약간 뇌 중풍 예방, 뇌경색 예방인지 하여튼 저 들어봤는데 브렉스가 브레인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레브렉스와 바이옥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과 같은 항염증 약물이 유발하는 궤양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고를 방해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궤양이라든지 출혈 같은 거 유발할 수 있잖아요. 세레브렉스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것은 세레브렉스가 이전의 약물에 비해 유전장애를 덜 일으킨다는 6개월에 걸친 두 연구 결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두 연구가 실은 12개월과 15개월에 걸친 연구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6개월에
결과만이 발표된 것은 더 길게 12개월. 이용했을 경우 궤양의 측면에서 이전의 약품인 이부프로펜이나 몰타렌과 세레브렉스 사이에 실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세레브렉스와 바이옥스는 사용 승인이 나서는 안 된 약으로 볼 것이다. 약물을 오프라벨, 인가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승인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 처방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일단 FDA가 승인하면 의사들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때에 해당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의사들이 약물을 오프라벨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약회사가 오프라벨 사용을 마케팅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살짝 비틀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실 제약회사들은 오프라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워너 램버트, 2000년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에 흡수됐다. 화이자 비아그라 만드는 회사잖아요. 파크 데이비스와 그 회사의 약품 뉴론틴과 관련된 오프라벨 전략이다. 꼭 보면은 합병이 이렇게 제약회사는 잘 돼요. 워낙 그게 공룡이 덩치가 크니까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요즘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름이 길잖아요. 되게 제약회사들. 이걸 합병하니까 그걸 다 쓰다 보면 뭐 글락소미안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길잖아요. 뉴론틴은 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간질에만 사용되도록 승인받았다. 파크 데이비스는 뉴론틴은 다른 용도로 판촉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려는 불법적인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파크 데이비스는 대외적으로 이 계획을 홍보 전략이라고 붙였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불안증이나 두통, 양극성 우울증, 바이폴라죠. 그러니까 조증과 그 다음에 우울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이 막 붕 떴다가 막 가라앉았다가 이거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좀 많죠. 통증과 같은 다른 용도를 대상으로 어설프게 디자인되는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정교한 전략을 상용하고 있었다. 파크 데이비스는 영리 임상 연구기관에 연구생을 의뢰하고 그 연구의 학계의 저자들과 전문가들의 이름을 올린 뒤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이 약은 의사들 사이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됐다. 파크 데이비스는 교육 목적의 각종 회의와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이러한 회합에 발표자들에게는 돈을 지불한 것은 물론이다. 청중이 된 의사들 역시 참석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 이 회합들은 의사들의 유급 휴가로 변질됐다. 뭐 의사들 예전에 뭐 골프 모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콘도 같은 거 그 세미나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숙박비 같은 걸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리베이트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게 몰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걸리면 잡히는데 더 몰래 은밀하게 하지 않을까. 성범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막 대놓고 못 할 거야. 막 대놓고 못 하고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네요. 제 이쪽 업계가 아니라서. 이 전략은 적어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의약분업한 비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전 알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DJ가 외국에 갔었잖아요. 근데 막 평일에 의사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호텔에 엄청나게.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 스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것들 자주 봤겠죠. 뭐 호텔로 자주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 이놈들 좀 한번 혼내줘야겠다. 본때 보여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의약분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 쳤어도 그 2002년도죠. 그래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의약분업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도 못했고 뭐 크게 국민 비용만 늘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전이 더 나았다 그냥 오히려. 예. 근데 뭐 지금은 뭐 익숙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처방전 자체를 저는 뭐 그런 기대를 했어요. 사실 의약분업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복원되고 딱 그 복원되고 날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되게 기대를 좀 했었어요. 사람들이 처방전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이제 환자들의 알 권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약물 오남용이나 이제 이런 것도 줄이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검색해보는 사람이 없고 그거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뭐 의사한테 어쩔 거예요. 그거 뭐 따질 거예요. 뭐 항생제 썼다고 본인이 가가지고 그렇게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냥 처방해준 대로 먹고 이렇게 뭐 감기에 항생제를 주건 주건 뭐 스테로이드를 주건 뭐 먹고 낫는 거니까 어차피 감기에는 뭐 근본적인 치료제도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비판하기도 그렇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반성적인 시야가 없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 병원 안 가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한의원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스템 자체를 그냥. 예?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뭐든지 뭐 우리가 뭐 영수증 띄워도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그러니 뭐 제대로 뭐 줬겠느니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것 가지고 뭐 나중에 소득공제 받고 이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 전략은 적어도 파크 데이비스의 영업사원 데이비드 프랭클린이 이 사실을 밀고 하기 전인 1996년까지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2004년 화이자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4억 3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뭐 벌금 물지도 않더라 보니까 뭐 4억 3천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리베이트로 걸리면은. 그러나 벌금은 억제 수단이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출혈은 약 가격에 반영되었다. 뉴런티는 매출은 1995년에 9,750만 달러에서 2003년에 27조 달러에 이르렀다. 요즘에 이런 의사 비판 책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